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그 애와 그런 사이였던 거야? 기태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가 결혼하기 전부터야. 정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전부터라고? 선영이는 처음엔 준호를 좋아했어. 하지만 준호는 그 애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거든. 정욱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럼 내 아들은 전혀 모르고 결혼한 거네? 기태가 고개를 끄덕이자 정욱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정욱은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이 넘은 몸이지만 손자 은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라면 하루도 쉴 수 없었죠. 무릎이 아파서 일어서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분식차를 끌고 나가는 길, 문득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기태가 실종된 건 어느 봄날이었어요. 회사 일로 출장 간다던 말을 마지막으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죠. 처음엔 정말 출장인 줄 알았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경찰서를 드나들며 수소문했지만 단서 하나 찾을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출장 계획은 없었다고 했고 기태의 동료들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사망 추정 선고를 받았고 정욱은 남편의 빈관에 꽃을 올렸어요. 그날 정욱의 마음은 텅 빈 관처럼 공허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는 왜 떠났는지 모르겠다는 답답함이 더 컸거든요.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기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른 지 몇 달 후 며느리 선영까지 홀연히 사라진 거예요. 잠깐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나간 선영은 그대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친정에 전화해봐도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욱은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것도 이상한데 며느리까지 사라지다니요. 아들 준호는 그때부터 이상해졌어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다 떠났다며 중얼거렸죠. 정욱이 선영이는 곧 돌아올 거야라고 위로해도 준호는 고개만 저었어요. 안 돌아와요. 절대 안 돌아올 거예요라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욱은 준호의 변화가 아내를 잃은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욱은 준호를 다독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폐인이 되어 갔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일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5살 난 은호만 혼자 울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하며 울먹이는 은호를 보면 정욱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술에 취하면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다 알고 있어. 다 봤다고라며 혼잣말을 하거나 용서할 수 없어. 절대 용서 못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정욱은 준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내를 잃은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야, 선영이 걱정은 이해하지만 술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라고 타일러도 준호는 듣지 않았어요. 특히 준호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중얼거릴 때면 정욱은 당황스러웠어요. 이미 죽은 아버지를 왜 원망하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준호야,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 라고 말하면 준호는 더욱 격분하며 그래서 더 화가 나요. 라고 소리쳤어요. 결국 1년 후 준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정옥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며느리도 이제는 아들까지 잃었으니까요. 준호의 장례식장에서 정옥은 하염없이 울었어요. 왜 나만 남겨두고 다들 떠나는 거야 하며 원망스러웠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차에 치인 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손자 은호가 있었어요. 당시 5살이던 은호를 보며 정옥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내자고요. 남편의 보험금과 준호의 보상금으로 당장은 버틸 수 있었지만 은호를 대학까지 보내려면 더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분식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러서 손님들에게 혼나기도 했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은호가 할머니 고마워요라고 말할 때면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거든요. 특히 은호가 성적표를 가져와서 자랑스럽게 보여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은호가 이렇게 똑똑하다니 하며 이웃들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 같았지만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았어요. 은호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정옥은 여전히 분식차를 끌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은호가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말해주면 모든 게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마음이 이상했어요. 분식차를 끌고 시장으로 향하는 길,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15년 전 그 악몽 같은 기억들이 자꾸만 되살아나더군요. 특히 준호가 죽기 전에 했던 이상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 알고 있다. 용서할 수 없다던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말이에요.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잊자. 은호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궁금했어요. 기태는 정말 어디로 간 걸까? 선영이는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진 걸까? 그리고 준호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하는 의문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운명은 정옥에게 그런 평온마저 허락하지 않을 작정이었나 봅니다. 시장 통로를 지나던 정옥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섰어요. 저 앞에서 걸어오는 두 사람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거든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정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기태 씨? 정옥의 입에서 저절로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장례까지 치렀던 남편 기태가 저기 서 있었거든요. 처음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혹시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기태가 맞았습니다. 많이 늙긴 했지만 분명히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기태 옆에 선 여자였습니다. 며느리 선영이었어요. 선영도 많이 변했지만 정옥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옥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남편과 며느리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거든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뭔가 정겹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선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선영은 자연스럽게 몸을 기댔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말이죠. 그 모습을 본 정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정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분식차가 덜컹거리며 기울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15년 동안 품고 살았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궁금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어요. 여보, 여보, 정욱의 부름에 기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엔 놀란 기색이었다가 이내 무표정해졌어요. 마치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은 기태 뒤로 숨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우가, 기태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만날 줄 몰랐네. 몰랐다고? 몰랐다고. 정욱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죽은 줄 알았어. 장례까지 치렀다고. 정욱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혼자 견뎌온 세월의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 아는 사이인가 봐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기태는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더니 정욱을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선영은 여전히 뒤를 따르며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정우가 일단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진정하라고.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진정하라고.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혼자 은호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분식차 끌고 다니면서 손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도 있었어. 정욱은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걸 느꼈어요. 추운 겨울에도 나가서 떡볶이 팔고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뻔하면서도 은호 등록금 마련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리고 선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정욱이 선영을 노려봤어요. 내 아들 은호가 엄마 찾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선영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우리 그냥 조용히 살게 해줘. 기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 정욱은 기태의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지난 일? 지난 일이라고? 정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아들 준호는 왜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죽었는데? 너희들 때문 아니야? 기태와 선영이 순간 얼굴을 굳혔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어요. 정욱은 준호가 죽기 전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죽기 전에 계속 이상한 말을 했어. 다 알고 있다. 용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너희 얘기였구나. 정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준호가 왜 그렇게 술만 마시고 살았는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너희 둘이 바람을 피우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기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정우가 그건 그래서 준호가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야. 정욱이 소리쳤어요. 너희들이 내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은호였어요. 대학 수업을 마치고 할머니를 찾아온 거였죠. 은호는 정욱 앞에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희미했지만 사진으로 봤던 얼굴들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엄마, 선영이 은호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은호야. 15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감격스러웠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욱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집에 가요.
은호의 차가운 반응에 선영의 눈물이 더욱 흘렀어요. 기태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옥은 기태와 선영을 번갈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준호를 죽인 거야.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어도 너희들 때문에 준호가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죽은 거라고 기태가 말했어요. 정호가 그건 그동안 궁금했어. 왜 준호가 그렇게 변했는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야 알겠어. 너희 둘이 바람을 피우는 걸 알았기 때문이구나. 정욱은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연 준호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기태와 선영은 사라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던 걸까요? 그날 밤 정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태와 선영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특히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보여준 그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준호가 죽기 전에 했던 말들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 알고 있어.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기태가 정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많이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도 많이 하얘졌지만 그 특유의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정호가 우리 얘기 좀 하자. 정욱은 기태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은호는 일부러 도서관에 가서 집에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공백 기간의 세월이 만들어낸 어색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동안 어디 있었어? 정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하려 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어요. 부산에서 살았어. 기태가 구체적으로 대답했어요. 선영이와 함께 작은 식당을 했지. 식당? 정욱은 놀랐어요. 그럼 너희가 함께 장사를 했다는 거야? 그래. 처음엔 힘들었지만 나중엔 단골들도 생기고 그럭저럭 살만했어. 정욱은 기태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은 혼자서 분식차 끌고 다니며 힘들게 살았는데 이들은 함께 장사하며 평온하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그 애와 그런 사이였던 거야? 기태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가 결혼하기 전부터야. 정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전부터라고? 선영이는 처음엔 준호를 좋아했어. 하지만 준호는 그 애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거든. 술만 마시고 성격도 거칠었어. 정욱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래서 내가 위로해 준 거야? 처음엔 정말 위로였어. 선영이가 울면서 하소연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 기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진짜 서로를 사랑하게 됐지. 사랑? 정욱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사랑이야? 내 며느리와 바람을 피운 게 바람이 아니야. 기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진짜 서로를 사랑했어. 정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태를 바라봤어요. 그럼 준호는? 내 아들은 어떻게 된 거야? 준호는 우리 관계를 알고 더 괴로워했어. 정욱은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그렇게 술만 마시고 살았던 거구나. 준호는 날 혐오했지.
가족도 아니었어. 그 말에 정욱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잘못한 건 너희 둘인데? 내 아들이지만 날 이해하지 못했어. 선영이와 내가 진짜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지. 정욱은 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준호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해봐. 정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버지를 믿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내와 정우가 이미 지난 일이야. 지난 일이라고 또 그 소리야. 정욱이 소리쳤어요. 내게는 지난 일이 아니야. 내 아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죽었는데. 정욱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날 피한 게 아니었어. 너희 둘을 피한 거였구나. 너희 둘 관계를 알아버려서 그동안 품고 살았던 그리움은 이제 완전히 증오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의문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은호가 선영을 따로 만나고 왔습니다. 정욱은 은호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15년 만에 만난 엄마와의 대화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은호야, 어떻게 됐니? 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를 만났어요. 뭐라고 하던?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보면서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15년 동안 보고 싶었다면서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정욱은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래서 넌 뭐라고 했니? 저도 처음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은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엄마가 자꾸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한 말? 왜 떠났는지 설명하면서 할아버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만 자기 말을 들어줬다고, 할아버지가 위로해줬다고. 은호의 목소리에 의문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나를 두고 왜 할아버지랑 있었냐고. 뭐라고 하던?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만 자기 말을 들어줬다고. 아빠는 맨날 술만 마시고 화만 냈대요. 심지어 때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욱은 선영의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준호에게도 잘못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사람처럼 살고 싶었다고 했어요. 매일 아빠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었다고. 제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럼 나는 뭐냐고, 엄마 없이 자란 나는 뭐냐고.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엄마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견딜 수 없었다고.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죽었을 거라고 했어요. 은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엄마가 할아버지 얘기할 때 표정이 달라져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특별한 감정? 그냥 보통 시아버지를 말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은호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그래서 며칠 더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왜 할아버지한테만 의지했는지, 왜 할아버지와 함께 사라졌는지. 그런데 이상한 게 집에서 우연히 제 출생신고서를 봤어요.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
정욱이 긴장했어요. 뭘 봤는데? 제가 태어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아빠와 엄마가 결혼한 지 6개월 후더라고요. 정욱이 깜짝 놀랐어요. 6개월? 은호를 낳기 전까지는 함께 살지 않아서 그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6개월이면 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결혼 전에 임신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 제가 아빠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욱은 은호의 신중한 태도에 안도했어요.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고 차근차근 생각해보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은호야, 많이 힘들지?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동안 믿고 살았던 게 흔들리니까요. 그날 밤 정옥은 은호의 침대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은호야, 네 할머니, 우리 둘이 행복하자. 정옥이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까지 불행해질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은호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은호야,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아빠를 속이고 바람을 피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를 버린 사람들이고요. 은호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자기 아들이라고 믿고 키웠는데 사실은 은호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그래도 할머니, 저는 궁금해요. 정말 제가 누구 아들인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정욱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게 당연했어요. DNA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욱은 은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은호야,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너는 내 소중한 손자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할머니.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차근차근 알아보겠어요. 정욱은 은호의 신중한 모습에 다시 한번 안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현명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걱정도 들었어요. 만약 정말 은호가 다른 사람의 아이라면? 아니면 기태의 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은호는 어떤 마음일까요? 다음 날 정옥은 구청에 갔습니다. 기태의 15년간 행적을 추적해 보기 위해서였어요. 직원에게 사정을 얘기하니 친절하게 도와주더군요. 어머니, 여기 출입국 사무소 연결해서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정욱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기태의 출국 기록은 15년 전에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출입국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사망신고는 취소가 돼 있었고요. 이상하네. 죽은 줄 알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했구나. 더 자세히 보니 패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긴 기간 해외에 있다가 나중에는 짧은 기간씩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치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최근에 완전히 돌아온 건가? 정옥은 기태의 주민등록 이전 기록도 확인해 봤어요. 부산에 주소지가 있더군요. 지금까지 계속 부산에서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부산에서 선영이와 함께 정옥은 은호의 DNA 검사를 위해 병원도 들렀습니다. 접수를 하면서 며칠 후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옥은 모든 걸 정리해 보려 했어요. 기태는 실종된 후 선영과 함께 부산에서 살았고 중간중간 한국을 오가며 무언가를 준비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 완전히 돌아올 때를 기다렸던 거겠죠. 계획적이었구나. 정옥은 선영에게도 따져 물어야 할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은호가 만났을 때는 제대로 된 얘기를 못했으니까요. 며칠 후 정옥은 선영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선영은 마지못해 나왔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선영아, 이제 진실을 다 말해. 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준호 오빠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소유하려고 했어요. 정옥은 선영의 말을 들으며 의아했어요. 소유? 결혼하고 나서 저를 집에만 가둬놨어요.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일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선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술만 마시고 저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기태한테 의지한 거야? 아버님만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처음엔 정말 상담 정도였어요. 선영이 계속 설명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님과 저는 진짜 서로를 사랑하게 됐어요. 정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랑? 네. 준호 오빠와는 달랐어요. 아버님은 저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주셨거든요. 그럼 은호는? 선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은호는 아버님 아이예요. 정옥은 예상했던 말이지만 충격을 받았어요. 언제부터였어? 결혼 전부터였어요. 그래서 준호와 결혼한 거야? 네. 하지만 준호 오빠는 제가 임신한 걸 알고도 결혼했어요.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정옥은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준호는 속은 거네? 준호 오빠는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은호가 5살 때였죠. 선영이 계속 말했어요. 그때부터 준호 오빠가 정말 이상해졌어요.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더 괴로워했던 거구나. 네. 그래서 아버님과 저는 떠나기로 했어요. 더 이상 그 집에서는 살 수 없었거든요. 정옥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품고 살았던 모든 의문이 풀렸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너희가 떠난 후에 준호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 들었어요. 교통사고로. 선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정옥은 선영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동안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자신의 고통을 이들이 알기나 할까요? 며칠 후 기태와 선영이 함께 정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걸 정리하자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정옥아,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하자. 정옥은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은호는 학교에 간 시간이어서 집에 없었어요. 이제 다 얘기했잖아. 더 할 말이 뭐가 있어? 기태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후회 안 한다고? 우리는 진짜 서로를 사랑했어. 그건 변하지 않아. 정옥은 두 사람을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준호는? 내 아들은 뭐가 되는 거야? 준호는 안타깝게 됐지. 기태가 무겁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선영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진정 사랑이 무언지 아세요? 정옥이 선영을 바라봤어요. 저는 아버님과 함께 있으면서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준호 오빠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기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선영이와 함께 있으면서 진짜 사랑을 알게 됐어. 단지 그 여자가 나의 며느리였던 것뿐이야. 정옥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둘 다 미쳤어. 어머니, 저희는 이제 조용히 살 거예요. 선영이 말했어요. 은호도 다 컸고 저희를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용서? 정욱이 웃었어요. 용서를 바라는 거야? 바라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희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정욱은 선영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행복할 권리? 15년 동안 나 혼자 은호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너희는 부산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행복할 권리를 말하는 거야? 기태가 말했어요. 정호가 우리도 쉽지 않았어. 쉽지 않았다고? 둘이 함께 있으면서 정욱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혼자였어. 아무도 없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고. 그때 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수업이 일찍 끝났나 봐요. 은호는 거실에 앉아있는 세 사람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은호야, 와서 앉아. 정욱이 은호를 자기 옆에 앉혔어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 선영이 은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은호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표정하게 선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기태가 은호에게 말했어요. 은호야,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영이 더욱 울었어요. 은호야, 제발. 15년 동안 저를 버리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예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혼자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기태와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은호의 차가운 시선이 너무 아팠거든요. 정욱이 일어섰어요. 이제 가세요. 할 말은 다 한 것 같으니까. 기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우가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가세요. 정욱이 소리쳤어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두 사람은 결국 집을 나갔어요. 정욱과 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이 싫어요. 은호가 정욱을 바라봤어요. 저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요? 정욱은 은호를 끌어안았어요. 그래,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일주일 후 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정욱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은호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할머니, 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뭘? 기태 할아버지와 제 DNA 검사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욱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자관계 확률 99.9%. 이게 무슨 뜻이야? 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아버지의 친아들이에요.
정욱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은호가 기태의 아들이라는 건, 그럼 자신이 15년 동안 친손자라고 믿고 키워온 은호가 사실은 남편과 며느리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였던 거죠. 그럼 준호는 정말 너와 아무 관계도 없었던 거구나. 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정욱은 은호를 바라봤어요.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은호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떠날까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정욱이 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저는 할머니와 피가 안 섞였는데. 상관없어. 정욱이 은호를 꽉 안았어요. 너는 내가 키운 내 아들이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은호도 정욱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은호야, 이제 진실을 다 알았으니까 우리 새로 시작하자. 기태든 선영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그날 밤 정욱은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 수는 없었거든요. 은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어요. 은호야, 내일 법원에 가자. 왜요? 기태와 선영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거야. 그리고 너를 내 아들로 정식 입양할 거야. 은호가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래. 이제 우리 둘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은호가 정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준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뭘? 준호 아버지의 무덤에 가서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분의 진짜 아들이 아니었다는 걸 사과드리고. 정욱은 은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준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 은호야. 우리 같이 가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은호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이런 무거운 짐을 져야 하다니요. 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그래도 준호 아버지한테는 미안해요. 정욱은 은호를 끌어안았어요. 이런 마음씨 고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한 달 후 정욱은 법원에 섰습니다. 기태와 선영도 함께 있었어요. 오늘은 가족관계 말소 청구 재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욱 씨,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으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부로 제 인생에서 지우겠습니다. 기태가 정욱을 바라봤지만 정욱은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선영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기태 씨와 선영 씨도 동의하시는 거죠? 기태가 대답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판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해지되었습니다. 정욱은 법원을 나서며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욱은 구청에 갔습니다. 은호와 함께였어요.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시는 거 맞죠? 구청 직원이 물었습니다. 정욱이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제 아들입니다. 은호도 정욱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뭐라고? 이제부터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정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아들아. 그날 오후 정욱과 은호는
준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정옥이 정성스럽게 묻어준 그 무덤이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왔다. 정옥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몰랐구나. 정옥의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야,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 왜 몰랐을까? 은호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준호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기억할게요. 정욱이 무덤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은호 잘 키울게. 이 아이는 정말 착해. 내가 키우는 것처럼 키울 거야. 그리고 준호야, 이제 엄마는 은호와 함께 새로 시작할 거야. 내가 하늘에서 지켜봐줘. 준호의 무덤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서울 고시원에 있는 은호가 주민등록 등본을 받아봤습니다. 부업순모 정옥. 은호는 그 서류를 들고 벽에 기대어 앉았어요. 입가에 조용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한편 기태와 선영은 부산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작은 식당을 다시 열었지만 예전처럼 평온하지는 않았어요. 정옥은 내일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워볼 생각이었어요. 분식차 대신 작은 식당을 차려서 은호와 함께 운영하는 것 말이에요. 진짜 가족이 된 지금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은호도 졸업 후에는 정옥과 함께 살며 효도하고 싶어 했어요. 15년 만에 찾은 진짜 엄마를 평생 지키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봄이 오면 정옥과 은호는 함께 준호의 무덤을 찾을 계획이었어요. 준호에게 새로운 가족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둘째 아들을 얻었어. 내가 그렇게 아꼈던 은호를 내 아들로 키우고 있어라고 말이죠. 정옥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은호는 엄마가 끝까지 지킬게. 한 달 후, 은호는 정옥과 함께 작은 분식점을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정옥이네였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들 모자 사이가 정말 좋으시네요 라고 말할 때면 정옥과 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피보다 진한 사랑이 만들어낸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가끔 기태와 선영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중요한 건 정옥과 은호가 서로를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옥과 은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진짜 엄마와 아들로서 말이죠.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